푸른 네온이 VIP룸을 물들였어요. 그녀의 손에 든 스시 칼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왼쪽 광대뼈를 가로지르는 흉터가 일순간 푸르게 빛났죠. 어서 해봐, 그날처럼! 정작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든 권총도. 그녀의 눈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8년간 숨겨온 비밀이 표면 위로 떠올랐어요.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총알보다 빠르게. 피가 튀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칼끝에서 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칼날의 그림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5시 강남 골목식당가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대부분의 가게는 굳게 닫혀 있었죠. 그 고요함을 깨는 건 오직 한 곳, 서윤 스시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의 날카로운 칼이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생선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손목을 살짝 틀어 칼을 조절하는 동작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의식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생선의 뼈가 정확히 분리되었습니다. 완벽해! 서윤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왼쪽 광대뼈를 가로지르는 가느다란 흉터가 미소와 함께 살짝 당겨졌습니다. 그 흉터는 언제나 그녀에게 과거를 상기시키는 표식 같았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서윤은 손을 씻고 수건으로 팔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팔목에 새겨진 얼음 결정체 모양의 문신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소매를 내려 문신을 가렸어요. 그 작은 문신은 서리의 상징이었죠. 서윤이 평생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일부였습니다. 이젠 다 지나간 일이야. 서윤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윤 스시의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서윤의 오랜 단골인 김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들어왔어요.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찍 산책을 하시는 분이었죠. 아이고, 서윤야. 오늘도 일찍부터 부지런하네. 할머니, 어제 허리 괜찮으셨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서윤은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차갑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가게 주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만 들리면 특별 요리를 보내는 서윤의 따뜻한 마음을. 덕분에 훨씬 나아졌지. 저번에 보내준 특별 스시. 덕분인가 봐. 내 음식을 먹으면 항상 몸이 가벼워진다니까. 할머니의 말에 서윤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음식인데요. 평범하게. 내가 80년을 살면서 너 같은 솜씨는 처음 봤어. 그 칼 솜씨는 타고난 거야. 할머니의 말에 서윤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타고난 것이라는 표현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어요. 맞습니다. 서윤의 손에 붙은 칼은 마치 그녀 몸의 일부처럼 움직였죠. 하지만 그건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그녀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할머니 오늘 아침 메뉴는 특별히 준비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윤은 화제를 돌리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생선을 다루는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우아했어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그 움직임 속에는 숨겨진 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단단한 생선뼈를 깔끔하게 발라내는 그 손길은 분명 평범한 요리사의 것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식사를 마치고 떠난 후 서유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점심 영업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서유는 뒷방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그녀만의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정확히 뻗어나갔어요. 발차기, 손날치기, 몸을 돌려 급소를 노리는 동작까지. 서윤의 몸은 마치 물 위를 걷듯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윤의 호흡은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녀가 매일 밤 반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과거를 잊기 위한, 아니 어쩌면 언젠가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었죠.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왼쪽 광대의 흉터, 그리고 팔목의 문신.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이제는 그냥 스시 셰프야. 강서유는 그냥 스시를 만드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누군가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숨으려 해도 과거의 그림자는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사실을.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도시 속에서 오직 서윤만이 깨어 있었어요. 그녀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처럼 과거의 기억도 조금씩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귀에 문득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전화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에 서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오랜만이다, 설이. 순간 서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아니 알아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필요해. 마지막 한 번만 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대신했습니다. 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은 단단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설이는 영원히 설이야. 내 피 속에 흐르는 건 변하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어요. 서윤은 천천히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얼음 결정체 문신이 푸르게 빛났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정말로 끝이 아니었나 봐. 서윤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내일도 서윤 스시의 문은 여느 때와 같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서윤의 삶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뒤바뀌게 될 거예요. 강남 골목 식당가에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뉴에이지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이 지역 상가들을 하나둘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서윤은 그저 흘려들었을 뿐이었죠. 적어도 그날 오후까지는. 가게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자 맞춤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가운데 남자의 눈빛이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수 씨의 주인장이신가요? 중앙에 선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차가움이 서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요? 서윤은 손에 쥐고 있던 칼날을 살짝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남자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소개가 늦었군요. UAG 인베스트먼트의 임태혁입니다. 태혁은 명함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의 손가락에는 검은 용 문양의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순간 굳어졌어요. 저희 회사에서 이 골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지? 서윤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팔 생각 없어요. 그런가요? 아쉽네요. 하지만 이 지역이 곧 많이 변할 겁니다. 혼자 버티기 힘드실 텐데. 태혁이 몸을 기울여 서윤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작게 속삭였어요. 설이, 그 한마디에 서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쥔 칼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해 마세요. 지금은 그냥 사업상 제안을 하러 온 것뿐입니다. 물론 거절하실 수도 있죠. 다만 태혁은 뒤로 물러서며 웃었습니다. 이 골목의 모든 가게가 우리 회사의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죠. 아, 이건 보호비가 아니라 지역발전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생각해보세요, 강 셰프님. 시간은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태혁은 부드럽게 웃으며 가게를 나갔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위협을 서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골목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태혁의 부하들이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지역 발전 기금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돈을 건넸어요. 들었어? 모퉁이 술집 주인이 돈 내기를 거부했다가 어젯밤에 크게 다쳤대. 빵집 지은이 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블랙드래곤이라는 조직이래. UAG는 그냥 가면일 뿐이고. 서윤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블랙드래곤.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 피 묻은 생선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처형된 시체처럼 보였죠. 그 아래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설이, 내 정체는 이미 알려졌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서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비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집중력을 높이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자세를 바로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 하는 거야? 중국집 김반장이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의심의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냥 스트레칭이에요. 서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김반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스트레칭이 아니라 무술이잖아. 대체 너는 누구야?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운동 삼아서. 김반장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심해, 요즘 골목이 심상치 않아. 그의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빵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 급히 달려가 보니 지은의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서윤이 지은에게 물었어요. 지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호비 내는 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윤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하지만 그녀가 나서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서윤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민하는 얼굴이네요. 강 셰프. 돌아보니 태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번 일이 마음에 드셨나요? 제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서윤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쩍였어요. 절대로 당신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태혁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어요. 그럼 이걸 기억하시나요? 태혁은 휴대폰을 꺼내 서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남자의 얼굴. 서윤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형이에요, 임태준.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내 형을 죽인 살인자. 그게 바로 당신이죠. 설이. 태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윤의 온몸이 떨렸어요. 과거의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 건?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 골목도, 가게도, 평화로운 일상도 모두. 태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가게를 팔든, 보호비를 내든 아니면 당신의 정체가 모두에게 알려지든. 태혁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는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팔목의 문신이 욱신거렸습니다. 서리의 기운이 다시 그녀의 몸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서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까? 그가 아직 같은 번호를 쓰고 있을까? 두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어요. 8년 만에 듣는 목소리. 성준 오빠 저예요, 서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이? 박성준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살아있었어?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지금 만나야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서윤의 말에 성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1시간 후 청계천 다리아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다리 아래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네. 성준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단단해진 얼굴,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찾아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랙드래곤이 나타났어요. 성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이 널 찾았다고? 임태혁이라는 사람이 내 정체를 알고 있어요. 자기 형을 내가 죽였다고 하더군요. 성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과거는 우릴 놓아주지 않는 거야. 서윤의 기억이 8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의 서윤은 설이었습니다. 청풍회라는 비밀 조직의 최고 암살자였죠. 8년 전 설이 이번 타겟은 인신매매 조직의 수장이야. 임태준이라는 자야. 조직의 리더인 이용재가 사진 한 장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였어요. 이자는 겉으로는 사업가지만 실은 수십 명의 여성들을 해외로 팔아넘긴 악마야. 내가 처리해. 서윤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 같았죠. 임무는 완벽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서윤은 임태준의 별장에 침입해 그를 제거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미선이 사고당했어. 전화를 받은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동생 미선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서윤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생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해맑게 웃던 동생이었는데 온몸에 꽂힌 관들, 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성준이 서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미선을 노린 거야. 서윤의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청풍의 일원으로 남지 않겠다고. 그리고 동생을 그런 상태로 만든 자를 찾아 복수하겠다고. 그들이 미선이를 노린 거였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준의 눈빛이 무거워졌어요. 그래, 임태준의 동생 임태혁이 지시한 일이었어. 네가 임태준을 제거한 바로 다음날 그는 복수를 명령했지. 서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럼 미선이가 사고를 당한 건 내가 임태준을 죽였기 때문이야. 성준의 말에 서윤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동생이 식물인간이 된 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미선은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태혁은 어떻게 날 찾은 거죠? 성준이 손을 뻗어 서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블랙드래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야. 국제적인 첩보망을 가지고 있지. 돈 세탁, 인신매매, 무기밀매 이 모든 것을 하는 거대 조직이야. 8년이나 지났는데 그들에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복수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서윤의 입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네요. 과거를 떠나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도망칠 건가?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성준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을 발견했어요. 서리의 빛. 태혁을 직접 제거할 생각이군.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골목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미선이에게 한 일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위험한 일이야. 블랙드래곤은 청풍이와는 차원이 달라. 서윤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도와주실래요? 성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태혁은 매주 금요일 밤 클럽 오닉스에서 비밀 모임을 가져. 그곳에서 조직의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 서윤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금요일 밤 클럽 오닉스. 준비할 게 있어요? 여기. 성준은 작은 USB를 서윤에게 건넸어요. 클럽에 두면 경비 배치 태혁의 일정까지. 모두 여기 있어. 서윤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잊고 있던 불꽃이 다시 피어올랐어요. 이걸로 끝낼 거예요. 서윤아. 성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서리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서윤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그를 막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예요. 성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윤의 결심을 알았어요. 조심해, 서리. 서윤은 마지막으로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서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8년간 숨겨온 자신의 진짜 모습, 피와 어둠으로 얼룩진 과거, 그리고 동생 미선. 팔목의 서리 문신이 푸르게 빛났어요. 마치 그녀의 결심을 확인하듯.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서윤의 중얼거림이 밤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금요일 밤 그녀는 다시 한번 서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윤은 가게 뒷방에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몸을 낮추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둔했던 동작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손날이 공기를 가르며 정확한 지점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8년 동안 묻어두었던 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몸의 벤사린의 기술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서윤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아직 부족해. 서윤은 중얼거리며 USB에서 꺼낸 클럽 오닉스의 도면을 다시 펼쳤어요. VIP룸의 위치, 비상구, 경비원 배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작전은 단순했어요. 클럽의 VIP룸에서 열리는 임태혁의 비밀 모임에 셰프로 위장해 잠입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제거하는 것. 서윤은 셰프 칼을 들고 허공을 가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칼날이 빛을 반사하며 파란 빛을 내었어요. 마치 서리처럼. 금요일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골목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빵집 지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서윤아, 남편이 좀 나아졌어. 내가 보내준 죽 덕분인 것 같아.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런 말투야? 마치 작별 인사 같은데.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곧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따라 감상적인가 봐요. 골목을 걸으며 서윤은 모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래된 철물점 할아버지, 분식집 아주머니, 꽃집 언니. 모두가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서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집 앞에 섰을 때 김 반장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문 일찍 닫네. 서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반장의 눈빛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요. 김 반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조심해. 칼을 쓸 때는 항상 자세가 중요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김 반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작은 칼집이 숨겨져 있었어요. 비상용이야. 내가 이전에도 같은 길을 걸었거든.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반장도 과거에 그녀와 같은 세계에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칼집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살아서 돌아와. 이 골목에는 내가 필요해. 김 반장의 따뜻한 말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클럽 오닉스의 뒷문으로 서윤이 들어섰어요. 셰프복을 입은 그녀의 가방 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셰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따라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서윤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주방에서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VIP룸으로 가는 복도, 경비원의 위치, 음식 서빙 시간. 2시간 후 기회가 왔어요. VIP룸으로 특별 요리를 서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트레이를 들고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임태혁이 보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5명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서윤이 트레이를 내려놓는 순간 임태혁의 눈이 그녀를 향했어요. 순간적으로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리,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윤은 재빠르게 트레이 아래 숨겨둔 칼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지만 서윤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정확히 부하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다른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어요.
8년간 잊고 있던 서리의 기술이 완벽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칼날이 춤추듯 움직이며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어요. 꽤 인상적이군. 임태혁이 박수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내 형을 죽인 살인자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서윤은 숨을 고르며 임태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내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죠? 임태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신이 내 형을 죽였으니 나는 당신의 동생을 죽음보다 더 나쁜 상태로 만들었지. 그 말에 서윤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팔목의 서리 문신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임태혁에게 다가갔어요. 움직이지 마! 쏠 거야! 임태혁이 총을 겨눴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된 것 같았어요. 순간 서윤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임태혁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서윤의 칼이 그의 손을 스쳤어요.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임태혁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서윤의 칼이 그의 목에 닿았습니다. 이제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어요. 해봐! 내 형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여봐! 임태혁의 도발에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복수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미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죽여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에 골목 식당과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김반장, 지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서리가 아닌 강서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겠어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력이 담겨 있었어요. 칼을 내리고 임태혁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대신 당신이 한 모든 짓의 증거를 가져갈게요. 임태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가 달려들었지만 서윤의 발차기가 그의 배를 강타했어요. 임태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블랙드래곤의 모든 불법 활동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 세탁, 인신매매, 무기밀매.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걸로 당신은 끝났어요. 서윤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습니다.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손에는 임태혁의 휴대폰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복수를 완성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서리는 임태혁을 죽였을 테지만 강서윤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김 반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살아 돌아왔구나.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예. 이제 정말로 돌아왔어요. 아침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서윤의 작은 방에 울려 퍼졌어요. 어젯밤 경찰은 국제범죄 조직 블랙드래곤의 핵심 인물들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결정적 증거로 돈 세탁, 인신매매, 무기 밀매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드러났으며 서윤은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임태혁에게서 빼앗은 휴대폰을 경찰에 보낸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묵직한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서윤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리 무늬단검을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자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억들이 그녀를 올가매지 않는 듯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윤은 천천히 가게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지만 골목 식당가는 벌써 분주했어요. 그런데 서윤 스시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반장, 빵집 지은, 꽃집 언니, 철물점 할아버지. 골목의 모든 상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윤아, 지은이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김 반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반장이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우리는 알아. 서윤 씨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니. 가슴속에서 공포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김 반장의 다음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고마워. 단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에 서윤의 세계가 뒤흔들렸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철물점 할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가 특별히 만든 칼 세트야. 내 솜씨에 어울리는 도구지. 꽃집 언니는 꽃다발을 안겼습니다. 매일 아침 너의 가게에 꽃이 피었으면 해. 빵집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윤을 꼭 안았어요. 남편이 이제 완전히 회복됐어. 모두 내 덕분이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지금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팔목의 서리 문신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서윤의 떨리는 질문에 김 반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나도 한때는 그런 세계에 있었어. 너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지. 그리고 블랙 드래곤이 갑자기 사라진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다니. 그녀의 과거를, 그녀가 한 일을. 그런데도 그들은 그녀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우리는 서윤 씨 편이에요. 항상. 그 말에 서윤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터졌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이 사람들은 가족이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서윤은 가게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서리 무늬 단검이 들려 있었어요. 땅을 파고 그 안에 단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 흙을 덮으며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서리는 없습니다. 오직 강서윤만 있을 뿐. 다시 가게로 돌아온 서윤은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칼은 오직 음식을 위한 도구였어요. 생명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도구. 서윤의 광대뼈를 가로지르는 흉터가 저녁 햇살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흉터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길의 증거였습니다. 흉터는 남지만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다.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박성준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었죠.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팔목의 서리 문신을 내려다보았어요. 그것은 여전히 그녀의 피부에 새겨져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이제 자유로웠어요. 6개월 후 강남 골목식당가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서윤 스시를 중심으로 골목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어요.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고 매스컴에서도 주목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서윤의 가게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서윤이 처음으로 요리 교실을 여는 날이었어요. 자, 칼을 이렇게 잡으세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칼과 하나가 되는 느낌으로.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그녀 앞에는 5명의 젊은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서윤의 말에 학생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광대뼈를 가로지르는 흉터가 미소와 함께 살짝 당겨졌어요.
이제 그 흉터는 그녀의 매력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의 풍경이 보였어요. 김 반장은 중국집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지은은 빵집에 새 간판을 다는 중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늘 그렇듯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고요. 서윤은 문득 팔목에 서리 문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가리려 했던 그 문신을 이제는 당당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학생들이 떠난 후 서윤은 창가에 서서 골목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속한 곳이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칼을 들고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강서윤. 그래. 난 강서윤이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서리는 없었어요. 오직 강서윤만이 있을 뿐. 그리고 그녀 앞에는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